자, 이제 오늘부터는 기상학개론을 가지고 8주 동안에 이제 기본 이론을 하겠는데, 그 전에 원래 이 강좌가 기상을 전공하지 않은 그 이과생들을 위해서 강좌가 개설됐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공을 안 한 사람들이 뭐 용어 문제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또 문과 학생 또 이과지만은 이제 물리를 고등학교 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상학개론이라든지 일기 분석을 할 때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한 것이 기상학개론이에요. 기초기상학.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기상학을 다 들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기상학개론을 들을 수 있게 된 건데, 만약에 그거 없이 이렇게 바로 들어오신 분들이 듣다가 어려우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가서 들으시면 돼요. 기초기상학을 들으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 기초기상학을 만든 것이 그 취지가 일반 기상학이나 그 기상학 개론을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또 거기에 나왔던 예문이나 뭐 또 그래프, 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상학 개론에 나왔던 걸 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은 사람은 쉽게 기상학 개론에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이 학원에서 지금 우리 기상학 개론이나 일반 일기 분석을 해가지고 기상청 채용 시험에 대비하고 그런 것이 전공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비전공자를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과생이 또 들어오고, 또 더 나가서는 고등학교 때 이과긴 하지만은 물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상학이 수학과 물리를 기반으로 해서 된 학문이거든. 그래서 혹시 기초기상학을 안 들으신 분이 이 강좌를 듣게 되면은 좀 어려우면은 좀 뒤로 가서 기초기상학 듣고 다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기초기상학 할 때 한 얘기지만은 또 바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면은, 교재에도 나와 있죠. 여기 몇 페이지로 나와 있냐? 앞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죠. 기상청 우수 인력 채용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기상청 입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조금 침체해진 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 기상청은 뭐라 그러나 한 1,400명 정도의 집단이 돼가지고 매년 최소한 40에서 50명이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와서 그 정도는 뽑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표를 보시면은 기상청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상청의 신규 채용자는 원래 기상학이 학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졸 출신들을 갖다가 뽑아서 1년에서 한 6개월 정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용해 오다가 1970년대 초하고 또 1980년대 초에 이제 기상 전공자를 이제 특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상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7급으로 뽑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80년대 이후로 전공자들만 이렇게 주로 많이 뽑았어요. 물론 공채라 그래가지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뽑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 서울대 애들만 이렇게 뽑아서 좀 뭐라 그러나 학문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럴까? 그래서 언제서부터냐면은 2009년서부터 그거를 좀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전공에 불문하고 뽑아가지고 한 6개월씩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중에서 뽑던 공채하던 거를 다 포기하고 다 공채를 하면서 전공 불문하고 나이도 불문하고 하면서 뽑은 것이 2009년서부터 그렇게 뽑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물론 그래가지고 전공자라고 해서 특채자를 또 석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뽑기도 했었었고, 그러면서
몇 년도더라? 12년도인가? 그때 12년은 아닌 것 같다. 여기 교재 1910년. 1910년부터 이제 완전히 그 주로 뽑는 것이 이 공채 위주로 된 거예요. 전공 불문하고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에 전공자들은 7급으로 뽑았었는데 이제는 9급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전국에 기상을 이렇게 개설된 학과가 7개 대학이 있는데 서울대하고 연대가 아직까지도 7급, 9급은 잘 그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좋지 뭐. 그 5개 대학만 그 전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명을 못 채우고 왜냐면 거기서 몇 안 되는 학생들이 또 뭐 다 또 전공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비전공자는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문은 그렇게 전공자들로 다 채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과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뭐 이래서 그거를 그 전에 연대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그 뽑아본 기상청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학문은 전공자는 한 20%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학부 때 전공 안 했다고 들어와서 또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또 달라져가지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공자를 다 채우지는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문제는 그 앞에 여기 보시면은 1916년도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또 7급을 또 따로도 뽑기 시작했었어요. 얘도 전공 불문에서 뽑는데 이게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9급하고 7급이 시험이 뭐라 그러나 조금 뽑아서 그렇지 문제가 그렇게 조금 어렵기는 해. 그래서 이것도 할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9급 붙고 다시 또 7급도 붙어서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그 2017년서부터 기상청에서 그 관측을 외부로 아웃소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관측을 안 하고 외부에서 관측한 자료를 사서 쓰는 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회사 같으면 그런 어떤 업무가 그 아웃소싱이 되면은 그 부서를 다 빼는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은 그 예산하고 업무는 줄 수 있지만은 공무원을 민간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진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오버티어로 그 각 부서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40명씩 빠져가는 거를 한 번에 그걸 다 보충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뽑고 좀 이렇게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올 초까지 한 30명 정도가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17년에는 그래서 갑자기 15명, 7명 해가지고 한 22명 정도 확 줄어든 거,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더 줄었지. 8명 뽑고 안 뽑았잖아. 그나마 이제 올해 20명 뽑았거든.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년에 뭐 잘하면 30명에서 40명인데 좀 우리가 낮게 봐도 30명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40명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이제 기상청에서 있는 일에 들어가서 그 행정직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는 자리는 안 늘었어도 뭐라 그러나 인구도 뭐 베이비붐 시대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있잖아. 이렇게 몰려 있고 이렇게 좀 인구 때가 연령대로 죽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내년 후년서부터는 기상청에서 많이 빠진대. 한 50명 이상씩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 1년에. 그래서 자리가 이제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분한테는 이제 지금 준비들 안 하잖아. 이렇게 조금 뽑으니까는. 지금 아다시피 요만큼 모였잖아. 옛날 같으면 최소한 20명 넘게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리고 인강 드는 사람도 근 뭐 100명 가까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그냥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니까는 어때요? 적게 뛰면은 마라톤 혼자 뛰면 1등이고 그렇죠? 뭐 1, 2, 3등 준다 그러면은 뭐 한 대명이 뛰면 뭐 중간만 뛰어도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했던 얘기지만 또 하고 또 이게 안 듣는 사람 때문에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뒤에 뭐 미래 대기과학의 미래라는데 원래 칼라 사진이 몇 개 있는데 그나마도 다 없애버렸네. 이거는
1919년 올해 6월 26일 날그 US 투데이라는 그 거기에 실렸던 자료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물론 지금 예, 일본하고 미국은 지금 호황이라 가지고 지금 뭐 저기 사람을 먹고 해서 난리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반대로.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흐름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때 뭐 이럴 때는 문화가 중국서부터 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태평양 시대가 돼서 미국서 거쳐서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로 또 오잖아. 우리한테 닥치거든 곧. 그래서 이 다른 학문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법대 뭐 이러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그 취직이 잘 되고 또 연봉이 좋고 그래서 취직 잘 되는 건 거기서도 교사야. 근데 연봉이 적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분석한 것이 대기과학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안 믿는다고 쳐도 그건 당장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올 거 아니야. 특히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과목들은 지금 물리나 화학 이거 전공하는 데는 지금 대학 개설이 돼 있는데 치고 물리화학 같은 거 이과 기본은 다 돼 있잖아. 그렇죠? 보통 200개 이상 학교가 있을 거야. 우리 기상은 몇 명 있다 그랬어? 7개 대학밖에 없잖아. 나오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지금 기상회사라고 이렇게 등록된 게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그 유명무실한 데가 많고 그나마 그래도 회비라도 내는 회사 그 협회에다가 회비를 내는 회사가 한 200개쯤 되거든. 그러면 거기는 그러니까 간신히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회사가 그나마 지금 200개인데 이거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났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30에서 60까지 일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든지 다 살아나요. 근데 60에서 90 앞으로 100살까지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나는 아마 하기 싫어도 지금 70은 넘길 것 같아. 내가 내일 모레가 70이니까. 그럼 나도 80. 그러면 여러분은 90, 100이야. 더 길잖아. 30에서 60보다는 60에서 100이 더 긴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직업이 귀천없다 그래서 폐유지를 짓거나 그 아파트 경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 좋은 일 하는 것들이 좋잖아. 기상하는 게 거기에 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뭐 보고 얘기하냐고 문화가 이쪽으로 흘러오잖아.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곧 일본이 그럴 거라는 얘기고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퇴할 무렵에는 기상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기상한 사람이 죽다는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코이카 같은 데서 매년 공직자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30년도 안 되는 요 시간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위가 이렇게 신장되고 그랬으니까는 그 제3세계들이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퇴직 공직자들을 갖다가 전문가로 이렇게 모셔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거든. 그러면 2번 여행 올 수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진짜 머리가 터져.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조금 낮아가지고 한 사람이 자꾸 하니까는 3번 이상 못하게 하는 또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3년까지만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여러 사람이 지금 나가 있어. 다른 데는 이거 못 나가서 그냥 머리가 터져. 어학도 엄청 잘 알아야 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의사소통만 하면 되고 왜 그러냐면 가면은 현지인들을 불렀으면은 여기 지금 연봉 한 8천 든다 그랬잖아. 10만 원, 20만 원만 주면은 풀타임으로 한국말 잘하는 사람 비서관으로 쓰고 막 그래.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장 취직 자리가 뭐냐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저기 30에서 60 사이는 알바만 해서도 살 수도 있고, 저기 또 기상청을 당장 못 들어가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간 들어갑니다. 1, 2년 정도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해서 바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개설할 때만 해도 저 기상청이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없고 그냥 딴 거 준비하다가 저기 공무원 시험 있으니까는 그냥 시험 봐서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조금만 배워도 됐는데 이제 알아쳐가지고 좀 많이 몰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서 이제는 저기 기상기사를 따지 않으면 힘들어. 기상기사를 따면 5점을 주니까 그 갭을 뛰어넘기가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문과 출신들이 참 많이 됐었거든. 근데 문과 출신들이 기상기사를 잘 못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간 기상청을 가겠다고 맘먹으면 이 강의를 듣는 중간에 기상기사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한 소리 자꾸 저기 하는 거는 또 처음 듣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얘기 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저기 학원 강의나 우리 인강을 듣는 거의 최대 장점이 그거 아니야. 내가 마음에 드는 저기 강의를 찾아가서 듣는 거 아니야? 대학이 아무래도 그게 자유롭다 그래도 대학도 꼭 그러잖아. 필수 같은 거는 마지못해 들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뭐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환불이 됐잖아.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아니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또 물론 저기 공부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은 게 같이 대화도 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하는 그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실강을 듣는 것도 또 장점도 있지만 또 인강의 장점은 또 자꾸 모르는 거 반복해서 들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 사실은. 자꾸 들어서 귀에 못 시벽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장점이고 하니까 그럼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러면 또 한 얘기 또 하겠지만 이 공부라는 것이 그 문장을 읽고 책을 읽고 그래서 이게 하는 건 힘들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그 사지선다 시험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지선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물론 실력이 좋은 사람의 시험을 잘 볼 수는 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랬잖아. 왜 그래? 이거는 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한 문제 1, 2분 안에 해결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뭐 계산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 힘들잖아.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잘 따지고 보면 계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앞으로 뭐 CGS 단위가 있고 MKS 단위가 있을 때 다 수식을 MKS 단위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은 앞에 계수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 그냥 툭툭툭 치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를 우리 기초기상학하면서 경험을 했잖아.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저기 문장 한 패러그램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못 되지. 그래서 저기 외는 것은 문장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돼. 그래프나 이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키포인트를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게 넘기면서 보면 우리 기상학 책에서 가능하면 칼라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책하고 달라서 이 기상은 칼라가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뭐 몇 권 안 팔리는 책이 또 칼라가 돼가지고는 그 단가가 비싸지고 그래서 시중에서 기상학 책을 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유에 여기에 있어. 다른 책 과목들은 대학이 물리과 그러면 200개, 300개 돼가지고 책을 써서 얼마든지 되는데 우리는 5개, 7개 대학교밖에 안 되는데 책을 쓰면은 종이값이 안 나오잖아. 인쇄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교수들이 책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12권째 쓰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서도 칼라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약간 칼라로 몇 권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인쇄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했나 봐. 좀 적으면서 칼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모양인데 약간
이 그림을 보고 도표를 보고 이래야 된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은 책 쓰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로 다 쭉 설명해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는 도표를 쓰고 수식을 쓰고 사진을 붙이고 막 이런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를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지구 반지름이라든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계산할 때 빨리 된다는 걸 아마 기초기상하면서도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본 강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기초기상학이 지금 8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기본 이론이 지금 두 과목에 한 8주씩 해가지고 한 2달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은 원래는 바로 넘어갔었는데 원래 이 학원에서 취지가 내 말고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요거를 반으로 축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핵심만 가르쳐줘. 그래서 그걸 또 한 4주씩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거 단원별로다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각 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와서 이 차례대로 쭉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수식을 할 때 진짜 이렇게 MKS로 딱 정리하니까는 문제가 쉽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 경험해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2010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한 10개 될 거야. 이거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학원이 여기 생기면서부터 11월 말 맞죠?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5번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뭐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은 기상 기사에서 나왔던 거 좋은 거, 기상 감정 기사에서 나왔던 거 좋은 거. 그다음에는 그 옛날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1980년대에 봤던 기상 기사 문제도 내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기상청에서 문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쉬우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쉬운 걸 잘해야 어려운 것도 푸는 거야. 그러면서 그건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도 못 맞으면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 3개월 이상 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은 아마 3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얘기 하기 전에 저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해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쭉 적으면서 지금 뭐 핵심하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알아서 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르는 문제만 그저 A4 앞뒤로 다 나올 정도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해서 잘 안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본인이 만든 거 하고 마지막에서 내가 그렇게 키포인트로 뽑아줬던 거를 하는 거야. 그 4주 동안, 1주 동안에 그 문제하고 여러분이 만든 거하고 만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는 시험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 한번 나와가지고 된 것들 그런 문제들도 또 뽑아서 가르쳐줘요. 나왔던 것 중에서 또 나올 수 있거나 뭐 한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 4년 배운 거를 지금 우리 9월 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한 반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도 이거 얼마나 빨리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코 적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도 이게 쫙 길어지는데 부산, 제주 있을 때 그 지방대학에서 그 출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강의해 보면은 그 한 학기 그 3학점짜리면 일주일에 그 3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5주가 아마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3주를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축제라고 빼달라고 그러고 시험이라고 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 12주. 그래 봐야 그러면 36 이 정도 아니야. 우리 8주면은 4, 8, 32 아니야. 비슷하다는 소리야.
한 학기 배우는 거나 우리 여기서 이 채권 배우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다른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저 기상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조건은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야. 일반 기상학하고 일기 분석만 하는 거니까 뭐 저기 전공한 사람한테 질 거 없고 이과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먼저 기상 전공한 사람들도 또 뭐야 기상 못하는 애도 많잖아. 기상 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서 갈까 뭐 이런 생각하고 뭐 그러다 보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미리 착실히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공부는 여기서 지금 나하고 약속하실 것은 뭐냐면은 하루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는 책 안 보고 넘어가는 날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지. 이게 저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쉬면은 그 타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황소걸음으로 그냥 천천히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게 최고지. 그냥 밤새고 공부했다가 하루 쉬고 또 쉬다 그러다 보면 하루 쉬다 보면 이틀 쉬게 되고 3일 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쉬게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여하간 하루 10분 지금 안 되면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기상책을 한 번은 열어봐야 된다는 소리야. 쉬는 날이 없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이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꾸 듣고 보고 눈에 익숙하고 귀에 익숙하고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다는 거 알고 갑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래서 저기 혹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 이 기상책이 워낙 없었으니까 이게 초판이 막 700부씩 팔리고 엄청났었어요. 시중에 깔았었거든. 근데 그 뒤로는 저기 뭐야 아직도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때 책들 그냥 뭐 팔고 뭐 이래가지고 저기 2판을 나왔을 때 200부도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저기 다 걷어들이고 이제 저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학원생들만 보자 그래서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저기 판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주다 이번에 조금 늦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4판이에요. 그래서 양이 좀 두꺼워지고 좀 그랬는데 봅시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어요. 이 순서를 정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책 순서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상학 그 유명한 책들 많잖아요. 그 서소 선생님이 번역하신 일반 기상학 그 책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저기 원 저자는 일본 소창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기 일본 말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한자로는 소창인데 그 저기 일본 사람이지만 원래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 책이 진짜 엄청 좋아요. 그 책을 그 소창 선생이 그 본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팔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 사람이 썼다고 해도 그 자료들은 전부 그 미국 자료들이야.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 책이 좋아가지고 내 책이 없었을 때 내가 그 부산 부경대학하고 제주대학에서 강의했어요. 그 책으로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 한자가 나와요. 한자 토 안 달아놨다. 저기 그리고 글자가 좀 작고 그래서 저 한자 때문에 못 보겠다 그래서 책을 안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책을 다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저기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런 책들하고 순서가 다르다 그러는데 이 순서를 어디에 맞췄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상기사는 거쳐가야 되잖아. 그러면 기상기사의 그 출제 범위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순서에서 뒤가 가서 좀 이상해. 저기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하든지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해야 되는데 뭐 중규모가 저 앞에다 하든가 뭐 이래. 그래서 좀 안 맞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내용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순서 안 바꾸고 지금 4판까지 그냥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4판 첫 번째 바뀐 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어떤 문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제 책을 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나 이거를 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저기 뭐야 또
일반 기초 기상학 들었던 사람은 들었던 소리인데 자꾸 들어서 귀에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기상학에 원래 전통적으로 다루던 것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표에서부터 이 10km까지 10km 이거를 보통 우리가 대기권이라 그러죠. 그리고 대륙권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나눌 때 온도를 나눠서 대륙권, 성층권 뭐 이렇게 할 때 약간 요 10km 정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다루는 것이 기상학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학문이 자꾸 범위가 좀 늘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위에서 있는 고층 대기의 영향이 밑에도 영향을 미치고 막 그래. 그래서 고층 대기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 기상학의 영역이 넓어진 거야. 그래서 요즘은 기상학이라고 하지 않고 대기과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고층 대기가 미치는 이 기상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야.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기상이라고 지금 기상청에서 해서 있어요. 우주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상현상이 우주에서 나는 것은 그저 태양 흑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통신이 나빠지고 하는 델린저 현상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영역이 넓어져가지고 우수기상까지 지금 해서 이 대기과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넓어지고 여기를 고층대기라고 해서 지구 관점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고층대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고층대기를 하다가 기상학으로, 그러니까 천문학 하던 사람이 기상학으로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혹시 강릉원주대학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권태영 선생 같은 사람이 천문학 하다가 고층대기 한 사람이거든. 기상으로 한 거예요. 학문이 자꾸 뭐랄까 이 영역이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여기 태양 천문학 중에서도 항성대기 연구하고 특히 이 태양대기 연구하는 사람은 겹치는 거예요. 여기 태양대기라고 볼 수도 있고 지구대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겹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문학도 오히려 기상학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 하다가 기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꾸 범위가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루는 것이 여기에 이 대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10km에서 엄청난 건 줄 알았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지구를 대충 그냥 볼링공만큼 줄이면 대기는 그저 볼링공에 있는 물두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쉽게 말라버릴 수도 있고 호흡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대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대기 중에서는 우리 바닥에 붙어가지고 없으면은 숨도 못 쉬어서 죽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럼 뭐로 해? 상층에 올라가면 숨 못 쉬고 막 그러고 쩔쩔매고 있잖아. 500km만 5km만 올라가도 호흡을 못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기가 안 없어지냐? 없어진 적도 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태양 힘으로 가지고 1차 대기가 다 날아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대기에 우리 밑바닥에 붙어서 그냥 조금만 온도가 바뀌든지 조금만 기압이 달라져도 살 수 못하는 이런 데서 살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여기 대기를 다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기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태양이 전체 질량이 99%가 넘고 전부 태양 위주로 된 거야. 그 주위를 지금 이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 행성도 문제가 지금 기상학 문제도 나오다 이렇게 벌써 한 10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손 안 댄 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죠. 천문 문제도 가끔가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 그래서 이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은 앞에 있는 보통 우리가 내행성이라고 하잖아. 얘네들은 질량이 크기가 일단 작으면서 질량이 무거운,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이런 지구형 행성하고 그 다음에 밀도가 낮고 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목성이지. 이 목성이 좀 불운한 행성이야. 조금만 질량이 컸으면은 얘는 행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항성이 될 수 있던 거지. 별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안 되고
저기 행성으로 남아 있는 그 목성. 그래서 그렇게 크면서 그 밀도가 낮은 거 이걸 목성형이라 해서 그런 것들도 구분하는 게 뒤에 한번 조금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는 이 특징적인 것이 수성보다는 이 금성 같은 것이 금성이 이제 이 지구형 행성 중에서는 우리가 저기 이 금성을 못 보잖아. 왜냐면 여기 짙은 구름이 껴 있어.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 알베도가 높으니 낮으니 뭐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는 거 그 뒤에 가서 있으니까 야가 그런 특징도 한 번씩 읽어둬 가지고 읽어서 보면은 읽어본 사람은 그런 문제가 나와도 고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봐두시고 뒤에 한번 조금 써놨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태양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그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고온의 가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구 그러면은 뭐 땅 있어가지고 구분이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이만하다 해서 직경이 이렇다면 이게 가스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인지 이거 사실은 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멀리가 봐서 우리가 뵈는 것까지만 이렇게 이 태양의 크기를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은 모순이 있지. 그래서 약간 이 고온 상태의 기체가 있는 이런 걸 또 플라즈마 상태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냥 이 크기를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는 얘의 직경 같은 건 안 따지고 그저 시야각이 한 1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시야각이 1도. 그러니까 시야각이 1도면은 여기 관측에서 나오겠지만은 요 엄지손톱만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하고 여기가 지금 태양이 있고 여기 달이 있으면은 이 달은 어마어마하게 작잖아. 근데 우리가 크기가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고 시야각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으면은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나 이렇게 해서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지. 이걸 시야각이라 하거든. 그래서 시야각 1도가 그냥 우리 관측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엄지손톱 크기만하게 나오면 그 시야각 1도야. 그 달이나 태양의 크기가 1도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네 손가락이 5도야. 시야각 5도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뭐 태양의 크기 같은 거는 몰라도 되는데 길이는 이거는 알아둬야지.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 같은 거는 1억 5천만 킬로라 그러고 뭐 1A라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계산할 때 편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거리가 나와 있죠. 플라즈마라고 했고 뭐 체구가 있다고 홍해 이런 것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 태양 표면 온도 정도만 알면 되겠어. 그 6,000도 K라고 했는데 자, 이 온도를 나타내는 거는 이것도 뭐 이제 연력학 하면서 되겠죠. 처음이니까. 뭐 도 C를 이렇게 표시하고 도 F를 표시하고 하는데 이게 K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그거를 켈빈 온도라니 또는 그 절대 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섭씨 온도는 우리가 이렇게 온도를 정하고 그랬을 때 그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물이니까 물이 어느 온도를 물이 끓는 걸 100도에서 이렇게 정한 거야. 그리고 뭐 요거는 한지라 그래서 사람이 쉽게 온도를 내릴 수 있는 온도. 그걸 0도 F라고 자꾸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는 일상 중에 하나지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정한 0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뭐 에너지 같은 거 계산할 때 그 온도를 갖고 했을 때 0도라 그러면 그 에너지를 계산할 때 0이 나와버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걔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다는 소리야. 0이 안 되게. 그러면 얘 0은 뭐냐면 얘 0은 절대 온도 0도라는 것은 연력학 제3법칙에서 나오겠지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 질량 보존이 있고 운동량 보존이 있고 에너지 보존이 있잖아. 이게 3대 보존은 지금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질량 보존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기체가 있으면은 온도 1도가 내려가면은 부피가 273분의 1씩 줄어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은 그게 이제 절대 온도 0도가 되는 물질이 없어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0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량이 있을 때 그 온도를 곱해 가지고 했을 때 0도가 돼서 없어지는 거
방지되지. 그래서 이 온도 그래서 필요한 거라는 소리야. 켈빈 온도가. 근데 이게 273 정도 차이니까는 뭐 6,000도 넘고 그러면 큰 차이 없으니까는 뭐 태양 표면 온도는 뭐 6,000도 C라고 해도 좋고 6,000도 K라고 해도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왜 해야 되고 내부 온도가 한 뭐 2만 뭐 2천만 K라는데 이거는 뭐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뭐가 있냐면은 그 태양의 흑점이 주기가 한 11년쯤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왜 되면 얘는 뭐냐면 11년. 저기 기후 변화 이런 데서 좀 물어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저 태양이고, 그다음에 지구의 개가는 뭐냐면은 우선 지구는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저기 그림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도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준 것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본질이 흐려지는 것들이 많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기 뭐죠? 일반 기상학, 기초 기상학 할 때도 했지만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온난 전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 300분의 1, 뭐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사이라 그러잖아. 이게 무슨 200분의 1이야? 1대 2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온난전선의 기울기가 200대 2, 300대 1이라면 얘가 200일 때 1이 올라갔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너는 그냥 저기 땅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태양도 처음에 태양에서 그 지구가 분리해서 나오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액체 상태였을 거라는 소리지. 용융 상태로 돼가지고 얘가 돌면서 식으면서 됐거든. 그래서 이 원심력 때문에 진짜로 이쪽이 크고 이쪽이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반경, 단반경 그러는데 그 비율을 이제 20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동그랗게 못 만들어. 근데 우리가 편의상 지구를 때 이렇게 해서 이게 길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할 때 막 그러잖아. 그래서 중력이 여기 있을 때 극이 중력이 큰 값이 나오고 적대선 적게 나온다. 그러고 외기 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은 20률이 얼마로 나왔어요? 여기 나왔을 텐데 0.00337. 당구공도 이렇게 동그랗게 못 만들어. 이게 볼링호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엄청 동그랗다는 소리야. 조금 차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기 쉽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동그랗다는 소리야. 조금 차이야. 그래서 20률이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이 극반경하고 적도반경하면 적도반경이 조금 길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반경이 6,400km. 요거는 왜 둬야 되는 거야? 6,400km. 그다음에 질량은 값은 안 해줘도 이 지구 질량이 밀도로 따지면 그저 5에서 6 정도가 되는데 이 전체 질량하고 부피하고 따져보면 밀도가 그저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지표면에 있는 흙, 바위 다 합쳐가지고 해봐도 3이 안 넘을 거야 아마. 안 나오. 2.7밖에 안 돼. 그렇다면 무슨 소리야? 가운데가 엄청 무겁다는 소리지. 그러면 지구상에서 있는 물질 중에서 무거운 것들은 니켈하고 철이 용융 상태로 돼서 이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압력이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 액체 상태로 있을 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지구 중심은 이걸 니폐층이라 그러면서 온도도 엄청 높고 압력도 엄청 높고 그다음에 무거운 물질로 되면서 액체 상태로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구 여기 지진이 나면은 피파하고 에스파가 있는데 그 피파하고 에스파 중에서 아마 에스파인가 봐. 에스파가 여기 액체를 퉁가를 못 하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다음에 지나간 것이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액체 때문에 안 나오는 암영 지역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는 지구 내부가 액체를 따는 것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 정도의 압력, 이 정도의 온도고 지구상에 있는 물질로서는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 지구 중심이 액체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걸 그림체 외워둬야 되겠어.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이거는 지구가 여기가 지금 이것도 지금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 동그래요. 거진 또 원인데 약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그걸 또 얘도 그래서 이렇게 과장해서 그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타원이라 그래서 타원궤도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초점 두 개 중에 하나가 태양이 있으면은 거기를 이렇게 도는 걸 이거 타원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혹시 상식적으로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자, 이 도는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야. 원래는 이제 우리가 회전 관성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초 기상보다 이제 조금 더 높아지면서 그런 소리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길어져.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때 가서 얘기 또 해줄게. 약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 이렇게 위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 다 이제 방향으로 돌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그럼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위성이 또 달이 거기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기초를 두게 되잖아. 그러면 수직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수직선을 정한 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증가하고 이렇게 가면 플러스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양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그렇게 정하는 거고, 얘가 돈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둔 거지. 이렇게 도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기상학에서는 어떻게 저기압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 저기압 회전이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는 플러스 회전을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우리 기상학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두 초점 중에 하나가 태양이 있고, 그래서 요게 짧잖아. 그래서 이거를 근일점이라 그러는 거야. 근일. 일은 태양 일을 말하는 거고, 이쪽은 장일점이라 그래. 장일점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는 속도가 좀 달라. 아주 적지만 그 케플러 공식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아마 R 자승은 T 자승은 R 3승이 돼야 될 거야. 주기는 반경의 3승의 비례. 주기 자승은 R 3승의 비례인데 이건 몰라도 좋고. 여가 그러니까 뭐야? 여기 그러면 뭐냐면 이 면적 속도가 같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이 굉장히 넓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면적 속도가 같게 돈다 그러면 얘가 빨리 돌아야 되고, 그래서 넓고, 이렇게 그래야 되겠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얘가 면적 속도가 같게 도는 거야. 안 그러면 태양이 가까우니까 다 죽잖아. 빨리 가야지. 가까울 땐 빨리 돌아야 되고, 멀면 천천히 도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았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그림대로 다른 책에는 아마 천문책이나 뭐 이게 다른 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한 가지로 외우는 게 좋지. 어떻게 왜냐면 이 그림대로 외우라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책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춘분이 되고 여기가 춘하 추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지대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하지대가 이렇게 돼서 하지대는 북반구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돌면은 햇빛은 이렇게 받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24시간 태양을 받는 거야. 그 북반구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남반구는 빛을 못 받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은 북극이 낮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북극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옆에 비스듬히 받아가지고 이런 걸 뭐 백야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밤이 요 길이가 낮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올라갈수록 여기서는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4시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한번 시험에도 한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 시간이 이 근처가 이게 3월 한 20일쯤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26월, 뭐 25, 3월 이렇게 되는데 약간 20일 근처에 있을 거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가 9월, 12월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진짜 짧아지는 거 근일점이 오는 시간하고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이 동지가 이 근일점이 아니라 동지가 지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다음에 온다는 소리야. 실제로 진짜로 짧은 때는. 그래서 거기 한번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리는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동지가 지금 우리가 근일점이고 그 하지가 지금 장일점이라 해서 지금 가장 길어져. 근데 실제로 긴 거는 하지 지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야 제일 긴 자리에 온다는 소리고 여기는 제일 짧은 거는 일주일 좀 지나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뭐 이거 하려면 이거 마음대 언젠가 기회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드는 거 뭐냐면 우리는 태양 중심으로 안 보고 태음력을 썼었잖아. 달을 보면 그 좋거든. 달을 보면은 달 모양만 보면 날짜가 며칠인지 알고서 좋은 쓰는 방법인데 이 농사 짓는 데는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걸 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황도라 그러잖아. 거기서 이걸 나눠가지고 요거를 15도 간격으로 해서 24로 나눠. 그래가지고 그게 24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춘분 전에 입춘이 나오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나오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그래서 여기 하지가 되기 전에 입하.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입추 그러잖아. 입추 있고 입동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24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는 데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전에 보리는 베야 된다. 이런 말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력을 쓰면 그게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우수경치고 뭐 대동강물이 풀린다든지 하는 말들이 계절하고 관계되는 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때 우리는 태양력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때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태음력을 쓰면서 불편한 거는 이거를 이용해서 썼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